권위는 복종을 통해 유지되는가, 아니면 정당성을 통해 인정받는가? 거대한 붉은 담벼락 아래 한 역사학자는 이 오래된 질문을 온몸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늦가을, 베이징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간간히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역사학자 아서 페날리고는 그런 날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천안문 광장의 웅장함 너머 역사의 숨결이 깃든 자금성을 향하고 있었다. 낡은 트위드 재킷 주머니에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작은 수첩과 몽당 연필이 들어있었고 어깨에 맨 낡은 가죽 가방은 두꺼운 역사 서적과 노트로 불룩했다. 안경 너머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무언가를 깊이 탐구하는 듯한 지적인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아서에게 베이징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다. 수백 년 묵은 돌 하나, 기와 한 장에도 살아 숨쉬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는 그 이야기들을 채집하는 중이었다. 광장 주변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거대한 인민대회당과 국가박물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멀리 보이는 자금성의 웅장함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영국인 교환학생 올리비아 윈터는 친구와 함께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주변 풍경을 스마트폰에 담고 있었고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일본인 켄지 타나카는 전문가용 카메라로 이 거대한 도시의 표정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 속에 아서는 그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 중 하나일 뿐이었다. 아서는 천안문 광장을 가로질러 자금성으로 향했다. 그의 목표는 우문을 지나 태화덴으로 이어지는 중심부가 아니었다. 오늘은 자금성의 동쪽, 비교적 관광객의 발길이 뜸한 동화문 근처 성벽과 그곳에 숨겨진 건축 양식을 연구할 계획이었다.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명나라 초기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 섬세한 문양과 구조물들이 남아있다는 자료를 읽었기 때문이었다. 동화문 근처에 다다르자 예상대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육중한 붉은 성벽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위엄에 압도되는 듯했다. 아서는 성벽의 한 지점에 멈춰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일반인의 눈에는 잘 띄지 않을 법한 벽면 한 구석에 희미하게 남은 봉황 문양과 특이한 형태의 기와였다.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연구 노트를 꺼내 펼치고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내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자신을 주시하는 사람은 없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문양을 스케치하기 시작했고 때때로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수백 년 전 이 문양을 새겼을 장인의 손길과 그 시대의 미학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그림자처럼 한 인형이 다가왔다. 짙은 녹색 제복에 붉은 견장을 단 무장 경찰이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크로울리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터였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어딘가 권위적이고 딱딱한 인상을 풍겼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듯한 차가운 눈빛만이 번뜩였다. 선생. 크로울리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마치 녹슨 쇠붙이가 긁히는 듯한 소리였다. 거기서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요? 아서는 스케치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갑작스러운 등장과 질문에 약간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아, 네. 저는 역사 연구자입니다. 이 성벽의 건축 양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다. 크로울리는 아서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재킷, 불룩한 가방, 손에 든 스케치북과 카메라. 그의 눈에는 아서의 설명이 전혀 미덥지 않다는 듯한 의심이 가득했다. 연구? 그런 건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시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기웃거릴 곳이 아니란 말이오. 아서는 크로울리의 고압적인 태도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제가 지금 어떤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곳은 일반인 출입 통제 구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부당함에 대한 작은 항의가 담겨 있었다. 크로울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아서의 태도가 못마땅하다는 듯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내 판단에 따르시오. 당신의 행동은 보안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당장 그만두고 여기서 떠나시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작은 실랑이는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올리비아 윈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슬그머니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다. 그녀의 저널리스트적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켄지 타나카 역시 직업적인 감각으로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포착하고 조용히 셔터를 눌렀다. 그의 렌즈는 크로울리의 경직된 얼굴과 아서의 당혹스러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담아냈다. 아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선생의 판단이 아니라 제가 위반한 규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합당한 근거 없이 시민의 자유로운 관찰과 기록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로울리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는 듯한. 그는 아서의 논리적인 반박에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자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 같은 외국인이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드는 거요. 중국의 법과 규율을 존중할 줄 모르는구먼. 신분증이나 제대로 가지고 다니시오. 그는 아서의 가방을 삿대질하며 신분증 제시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모욕감마저 실려 있었다. 아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의 국적이나 행색이 이런 부당한 대우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애썼다. 제 신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선생의 요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저는 선생의 제복이 아니라 선생 개인의 불합리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올리비아가 보다 못해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저분은 그냥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죠? 여긴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젊은이다운 당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크로울리는 갑자기 끼어든 올리비아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아가씨는 상관 마시오. 이건 공무집행 중이오. 외국인이면 조용히 관광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함부로 나서. 그는 올리비아에게까지 윽박지르려 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아서는 이대로 물러선다면 자신의 연구는 물론 개인의 존엄성마저 짓밟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크로울리의 경직된 사고방식과 권위주의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더 큰 문제점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시비가 아니었다. 제복이 부여한 권력이 어떻게 개인을 억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한 현장이었다. 아서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다. 그리고 단호한 결심을 굳힌 듯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선생의 현재 행동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보입니다. 이 대화는 지금부터 기록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부드러운 학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부당함에 맞서는 한 시민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크로울리는 아서의 기록선언과 문제 제기라는 말에 잠시 움찔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생각에 그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네 이놈, 감히 공무집행 중인 무장경찰을 협박하는 거냐. 그는 고함을 지르며 아서의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아서는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슴에 품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크로울리의 완력은 생각보다 강했다. 그가 거칠게 아서의 팔을 잡아당기자 아서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서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한쪽 알이 깨져나갔고 낡은 가죽 가방은 거친 시멘트 바닥에 쓸려 한쪽이 찢어졌다. 스마트폰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 몇 바퀴 구르더니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다. 세상에, 사람이 맞았어요. 저 무장 경찰이 사람을 폭행하고 있어요. 올리비아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주변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장면을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넘어진 아서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그 위에서 씩씩거리는 크로울리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기고 있었다. 누가 경찰 좀 불러주세요. 여긴 베이징 자금성 앞입니다. 무장경찰이 외국인 관광객을 폭행하고 있어요. 켄지 타나카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도 냉정하게 셔터를 눌렀다. 그의 카메라 렌즈는 이 부당한 폭력의 순간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지도 모르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사진 속에는 크로울리의 일그러진 분노, 아서의 무력한 절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경악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올리비아의 외침과 라이브 스트리밍은 순식간에 주변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 정도로 여기며 무심히 지나치려던 사람들도 아서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자 충격에 빠졌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저건 너무 심하잖아. 아니, 무장경찰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 사람 괜찮을까? 누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경찰 불러야 해. 이건 명백한 폭력이야.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당혹감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 용기 있는 젊은이들은 크로울리에게 다가가 그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고, 다른 사람들은 넘어진 아서의 상태를 살피며 그를 부축하려 했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크로울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듯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강경한 태도를 취하려 했다. 모두 비키시오. 이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이오. 정당한?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적반하장 격태도는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었다. 군중은 그를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크로울리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인 무전기 대신 당혹감과 초조함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공안 순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공안 경찰관들은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다. 한쪽에는 넘어져 있는 외국인 학자와 그를 돕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흥분한 군중에게 둘러싸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무장경찰 크로울리가 있었다. 크로울리는 공안 경찰관들을 보자 마치 구원이라도 만난 듯 다급하게 외쳤다. 동지들, 이자가 먼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를 도발했소. 나는 정당방위였소. 하지만 그의 주장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올리비아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경찰관에게 내밀었다. 여기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이 무장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분을 폭행하고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어요. 켄지 타나카 역시 자신의 카메라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도 모든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주변에 있던 수많은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은 한결같이 아서의 침착한 대응과 크로울리의 과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아서와 같은 영국인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과 심지어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아서의 편에서 증언하는 모습은 경찰관들에게도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경찰관 중 계급이 높아 보이는 한 명이 크로울리에게 다가가 낮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의 행동은 명백히 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경위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무기를 반납하고 초소로 돌아가 지시를 기다리시오. 크로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무장경찰이라는 사실, 그리고 제복이 주는 권위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제복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듯했다. 그는 분하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경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때 그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던 제복은 이제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다른 경찰관은 넘어져 있는 아서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그의 안위를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일단 병원으로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 정식으로 진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깨진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흐릿했지만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수많은 눈빛들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고통을 애써 참으며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작은 저항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아서는 경찰에 정식으로 크로울리의 폭행 및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올리비아가 올린 라이브 스트림 영상과 켄지 타나카의 사진은 순식간에 중국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와 위친을 통해 확산되었고 곧이어 주요 외신들까지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자금성 앞 무장경찰의 외국인 학자 폭행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중국 내 공권력의 행사 방식과 시민의 권리, 그리고 전통과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질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특히 이 사건이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중시하는 시진핑 정부 하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인터넷상에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왕실 근위대에 해당하는 중국 무장경찰 지휘부는 즉각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근위병 크로울리는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추가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그의 개인적인 삶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아니면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며 시스템의 희생양이라고 여겼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아선은 이 사건을 통해 예기치 않게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인권단체에서도 그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처음에는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이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함을 잃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역사 속 권력 남용 사례와 현대 시민사회에서의 저항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심화시키기 시작했다. 그에게 찢어진 가죽 가방과 깨진 안경은 더 이상 불쾌한 기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당함에 맞섰던 용기의 증표이자 앞으로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몇 달 후 베이징의 한 작은 대학 강당. 아서 페날리고는 시민의 눈으로 본 역사와 권력, 자금성 앞에서 던져진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보다 더 깊어진 확신과 울림이 있었다. 역사는 거대한 담론이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작은 부당함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행동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복 뒤에도, 엄격한 규율 뒤에도, 그리고 높은 성벽 뒤에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위는 그 자체로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질문받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객석에는 올리비아 윈터와 켄지 타나카도 앉아 그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있었다. 올리비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탐사보도 기자의 꿈을 더욱 확고히 했고 이미 학교 신문에 관련 기사를 연재하며 작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켄지 타나카는 그날 자금성 앞에서 촬영했던 사진들을 모아 권위의 그늘, 견리깅잉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온라인 사진전을 열었고 그의 사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강연이 끝나고 아선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했다. 그의 연구는 계속될 것이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